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강제동원을 배상하겠다는 정부안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구역에 사들인 땅과 건물을 확인해보니 목포 시내버스 파행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태원유진의 이한철 회장 가족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광주 효천 2지구 행암교차로와 관련해 공사 주체인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지하차도를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강력반 형사들이 대낮에 술에 취해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안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전범기업이 빠진 해법을 두고 피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줬던 인권상을 반납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13살이었던 1944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강제징용됐던 양금덕 할머니. 거리로 나선 양 할머니가 새해 소망을 종이에 적어 나갑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할머니의 주장과 바람은 수십 년간 한결같습니다. 지금 내가 죽도록 그놈들한테 사죄받고 죽는 것이 소원인데 나이 늙어도 절대 옳은 질서를 나가려고 나 비틀어지게 안 나가요. 그래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 빠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양금덕 할머니가 대한민국 정부에 구걸했습니까? 31년 동안 이 싸움을 해온 피해 할머니를 이렇게도 자존심을 구기고 광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평생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온 공적으로 할머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국민 훈장 수여를 무산시킨 데 대한 비판입니다. 결국 항의의 표시로 시민단체는 앞서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을 반납하고 국무회의에 서운한 건을 제출하지 않은 행안부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한일 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양국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도 국내에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고 여론이 뜨겁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시민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닷새간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온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3,100여 명 가운데 28%가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고 40%는 찬성하는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날이 흐린 지역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도로가 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더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맑은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추위는 여전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나마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그래도 춥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5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몇 해 전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이 때문에 곤욕을 치른 손혜원 민주당 전 의원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목포시가 이곳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땅과 건물을 사들인 의혹이 있어 확인해봤더니 원 소유자가 목포 시내버스 파행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태원유진의 이한철 회장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목포 원도심의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낡은 나무 기둥과 오래된 건물 뼈대만 남긴 목저 건물에서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건물을 비롯해 갑자옥 모자점 인근에 있는 건물과 토지 등 세 필지를 목포시가 매입한 건 지난 2020년 12월 24일 7억 7천여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더니 목포시의 땅과 건물을 넘긴 원 소유자는 이모 씨,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이한철이 있고 싶고 이 두 개는. 이 두 개는 이한철 회장 거예요? 그리고 집이 무너져서도 안 팔고 있었지. 토지와 목조 건물의 매입 가격은 1제곱미터에 평균 129만 원. 인근 철근 콘크리트 3층 규모 건물인 갑자옥 모자점의 매입가보다 10% 비쌉니다. 목포시는 이 건축물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공유재산 심의를 임의로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 취득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7억이 넘는 부동산 매입을 하면서 행정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심의회를 못 열었다고 해명했지만 서면 심의조차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는 자체가 우리 목포시 행정의 민낯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이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데 MBC가 확인한 당시 내부 결재 문서를 보면 목포시는 목포시의회 설명에만 공을 들였습니다. 넉 달여에 걸쳐 시의원들에게 부동산 매입 계획을 설명한 겁니다. 하지만 의회의 단순 의견 청취를 동의나 의결로 간주할 수는 없는 일. 그런데도 목포시는 의회와 접촉했던 시간 동안 공유재산 심의회만은 한사코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의적으로 안 할 이유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상당히 지금 왜 저도 그때 그것을 안 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거의적으로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행정 절차를 어긴 채 2020년 11월 19일 목포시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한 달여 뒤 목포시는 이한철 회장 가족의 부동산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현직 강력반 형사들이 대낮에 술에 취해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민은 물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는데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남 무안군의 한 카페로 건장한 남성 2명이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주문을 한 뒤 한 남성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의자에서 바닥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손님들과의 마찰을 우려한 카페 직원이 술 취한 남성들을 카페 밖으로 안내했지만 남성들은 카페를 계속 드나들다 끝내 시비가 붙었습니다. 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온 카페 사장과 10여 분 이상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이를 말리던 시민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여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왔는데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머리 잡고 땡기고 막 얼굴 지금 다 긁어 파버렸거든요. 막 때리고. 대낮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남성들은 목포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들은 경찰관들과도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아까 이제 마쳤으니까요. 우리 이제 술이 깼을 거니까 조사를 예정이고. 목포경찰서 강력반 경장과 순경신분인 형사들은 당직 근무를 마치고 낮 12시에 퇴근한 뒤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이들을 업무방해와 폭력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목포경찰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늑장공사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 효천 2지구 행암교차로와 관련해 공사 주체인 LH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 오후 3시부터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천 2지하차도는 하루 6만 7천여 대 차량이 이동하는 행암교차로의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2019년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72명이 숨진 네팔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에 포함된 한국인 2명이 장성군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성군은 지난 15일 네팔 포카라에서 추락한 여객기에 탔다 숨진 한국인 승객이 장성에 살고 있던 40대 유모 씨와 아들인 10대 중학생 유모 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군의 방학을 맞아 여행을 위해 지난 14일 인도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고 장성군은 유가족과 상의해 운구 절차 등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의 중고등학교들이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들 사이에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할 방침입니다. 전남 동북권 의대와 의대병원 유치 방안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엇갈린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치권의 셈법이 빌미가 돼 의대와 의대병원 유치 전략에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 전남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날 대토론에서는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도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전남 의대와 의대병원 설립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는데 정작 지역 정치권은 다소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전남형 융합 캠퍼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국립대학인 순천대와 목포대에 각각 의대를 설치하고 공통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대학병원의 입지에 대해서는 추후 3개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해보자는 유연한 입장입니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대학병원을 먼저 지금 내세워버리면 그건 안 된다. 의과대학을 추진하려고 하는 동력이 상실된다. 두 번째, 동부 서부 간에서 서부에서는 그렇다면은 의과대학은 서부로 가져오자. 이렇게 반론을 주는 빌미가 된다. 그럼에도 지역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한 발 더 나간 모양새입니다. 김혜재 의원은 여수 율촌의 대학병원을 광양의 순천대 광양 캠퍼스를 신설해 간호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동북권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현재 여수의 전남대 병원 분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체결된 전남대 통합 양해 각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북권 의대 유치와는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동북권 의대와 의대병원 유치에 대해 강론에서 서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북권 의대와 의대병원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한 시점.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책 셈법 때문에 자칫 유치 전략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공통 분모를 찾고 진짜 국민의 어떤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게 득실을 따지다 보니까 지금 이 법이 제정되는 게 진도가 너무 늦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의료계의 낡은 기득권과 정책 셈법에 퇴색해 번번이 무산됐던 지역의 수건사업, 의대와 의대병원 유치. 이제라도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얽힌 매듭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요즘 남도 곳곳은 전지훈련으로 온 선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전남을 찾는 선수단은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 경제도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푸른 구장을 내달리는 초등학생 축구 선수들.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대구 등 전국 곳곳의 우수 축구팀들이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장흥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기온과 숙소 앞에 펼쳐진 잔디구장은 축구팀의 훈련 장소로 안성맞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올해는 24개 팀, 500여 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장흥을 찾았습니다. 좋은 환경이고 저번에도 잘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것 같습니다. 뭔가 잔디도 상태가 좋고 그리고 춥지도 않고 딱 따뜻한 지형인 것 같아요. 장흥 바로 옆에 있는 강진에서도 사이클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온뿐 아니라 도로 환경, 인심과 맛 좋은 음식들은 해마다 동계 전지훈련지로 강진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코스를 더 많이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 예방, 그게 가장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이어지는 동계 전지훈련. 선수단이 머무는 지역마다 숙소와 식당은 북적이고 특산품 판매 등으로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강진에 와서 거주함으로 인해서 숙박과 음식 등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남. 다음 달까지 전국 각지에서 1,100여 팀, 30만 3천 명 이상이 전남을 찾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AI 페퍼스가 훈련장과 선수단 숙소를 광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AI 페퍼스에 따르면 AI 페퍼스는 현재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선수단 훈련장을 광주 염주체육관 등으로 옮기기 위해 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장과 숙소 이전이 완료되면 경기력 향상은 물론 광주 지역 배구 저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민을 위해 광주시와 광주 MBC가 손을 잡고 생수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자치단체와 기업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생수 100만 병을 모아 취약계층과 섬 지역민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인데요. 김영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가뭄 장기화에 따른 물 부족으로 제한급수 위기에 놓인 광주 전남. 제한급수가 시작될 경우 올봄 지역 내 취약계층과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불보듯 뻔합니다. 현실로 다가온 식수 부족 해결을 위해 광주시와 광주문화방송이 손을 잡고 지자체와 기업,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수 100만 병 나눔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500ml 생수 100만 병을 모아 취약계층과 섬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배부할 건가도 플랜 속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자발적인 기부운동 방식으로 해준다면 저희 광주시로서는 엄청나게 정말 큰 힘을 얻는 거죠. 이번 나눔 활동이 확산되면 기후위기 시대에 물을 기부한다는 다소 생소한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전국의 모든 기업과 유명 인사들에게 널리 알리고 생수 100만 병 프로젝트를 수행할 캠페인 활동이 전개될 계획입니다. 물이 좀 더 많이, 좀 더 여유 있는 지역에서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물이 없는 지역으로 나눔을 할 수 있는 게 릴레이 형태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한편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와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물 기부 릴레이 행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최근 농협중앙회와 손을 잡고 가뭄으로 어려운 완도, 노하도와 보길도 등 전남 5개의 섬 지역에 1억 원 상당의 생수 총 400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에 전남 홍보대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홍보대사인 김수미 씨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가 아닌 따뜻한 마음의 정을 나누고 내 고향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전남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홍보대사인 가수 남진 씨도 엄마 품처럼 따뜻하게 위로받았던 고향 목포를 잊은 적이 없다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의 새로운 정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 광주세상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포럼 광주세상은 어제 오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나정식 전 광주여상교장을 상임대표로 선임했습니다. 포럼 광주세상은 출범 취지문에서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로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광주 정신과 광주 시민의 힘으로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빠르고 정확해요. 조선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평가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정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과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거점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출근길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도로가 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차차 날이 개겠는데요. 추위는 여전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그나마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만 그래도 춥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5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신안의 현재 기온 3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합니다만 해남과 강진의 현재 기온은 영하 4도에서 5도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곡성에서 4도, 순천에서 6도 보이면서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영하권 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